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코로나19 대책과 안성 시민의 생활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기준 인구 18만 3,635명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459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그 일부 세입 부분 관련해서 증액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이 아무래도 나올 것 같은데 정책기획 담당관하고 예산팀장님 같이 좀 배석하시기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태 위원님. 네, 황진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께 해줄게요. 지금 현재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른 안성시 코로나 예산 정책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 입장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재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다가 그러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그 외에 지금 이제 후보님들께서 코로나 관련 추경을 하시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 후보 같은 경우는 뭐 300억 정도의 규모의 코로나 추경, B 후보는 400억 규모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물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추진하고 바로 또 4월 15일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하게 또 이제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이외에 코로나 추경을 이후에도 계속 할 계획 가지고 있는데 대략 예상하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전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후보자들이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기존 이제 뭐 국비나 도비로다가 또 이제 기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시비는 이제 판단을 해보면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코로나 관련해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의원입니다. 뭐 내용은 아까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여야가 우리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다 이제는 원포인트를 뭐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하고 전자에도 이제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선거판에 이게 보름을 남겨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나는 왜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 의원님은 50만 원을 걸어놨어. 50만 원. 50만 원이 대개 얼마예요 그러면? 모 후보님, 모 후보님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모 후보님은 지금 보면 50만 원을 지금 재난기본적으로 걸어놨고 50만 원이면 500억에다가 58, 40, 한 9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넘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다면은 또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만 그 정도로 해놓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현수막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선거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저기는 부시장님이나 우리 정책기획담대 그날 제가 부시장님으로 좀 오시라 그랬더니 뭐 어디 갇혔다 그러더라고. 이제 안타까운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하여간 아까 우리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안전총괄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다 통과가 된다 해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거 지역 화폐를 준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18,000명인가 지금 우리 안성시에 있잖아요. 18명 중에 10%만 지금 지역 화폐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안 가지고 그냥 그걸 또 화폐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 뭐 돈도 카드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6, 7월 달 정도, 한 6월, 5, 6월 달 정도, 6월 달 정도에는 지급이 이렇게 될 텐데, 보름을 못 참고 왜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야 분란이 일어나게 했느냐. 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시민들은 많이 드리면 좋지요. 적정 수준은 저희들은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지.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저기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까 보니까 딱 25만 원 곱하기 우리 이제는 인구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와 가지고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재난 기본소득 지급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은 이게 우리 안성시 정말 잉여금이 우리 안성시가 생긴 일의 역사상 최대 1,300억 정도 지금 잉여금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재난기본 이 소득을 뭐 이렇게 절충안이로다가 25만 원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 간담회 때 30만 원을 줘도 충분하다. 우리 안성시 여유 재정에 충분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왜 많이 아쉽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실 선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왜? 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5만 원밖에 오늘 추경 예산안은 안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본 의원은 증액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기획 담당관이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면은 하실 수는 있는지요? 일단은 그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최대 한도로다가 검토를 했었던 게 이제 그 20만 원 정도가 그 최고 한도다라고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 지난번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도 세입 여건이 분명히 악화되는 거는 자명한 일인 거고요. 그 이제 그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2020년도 그 세입 예산을 그 반영을 할 때 그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내시된 부분을 갖다가 다 그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020년 1회 추경 이후에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그 가용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출 구조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다가 그 저희가 그 가용재원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되고, 지금 이제 25만 원씩 지급하면 기본소득으로다가 이제 그 나가는 게 459억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1회 추경 이후에 이제 2회 추경, 또 이제 10월 정도에 그 뭐 재난 관련해서 또 이제 뭐 3회 추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최소한도 뭐 600억, 700억 이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후보님들이 얘기했던 코로나 추경 포함해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이 그 올해보다 그 이제 경제 전망도 이제 좀 그 안 좋게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소한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다가 조금이라도 자금을 조금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그 더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비하는 게 가장 적정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의 증액은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정책기획 담당관님이 그 가용 재원 추계하시는 거하고 본 의원이 가용 재원을 추계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이 1,500억에서 1,60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본 의원이 비용 추계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우리가 서운면 중소기업단지 출연금을 뺀 나머지도 사실은 저는 예비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생각을 할 때 저는 한 약 1,9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천시가 우리 15도 재정 형편이 훨씬 안 좋죠. 빚도 많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 담당관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공영재정 특별회계에 있는 그 예비비는 현행 법에 그 특별회계 특정 목적으로 적립한 특별회계에 있는 걸 일반회계에 그 전입 받아가지고 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항상 이제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어느 정도 돈을 적립해 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소규모 산단이나 이런 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포천시가 이제 40만 원을 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 이제 그 40만 원이 최고치고, 다음 번째로다 저희 25만 원 주는 데가 저희가 두 번째로 아마 많이 주는 그런 시군이 될 겁니다. 거의가 이제 그 재정 형평상 5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이제 그 2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다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사업을 이제 무슨 어떤 도로 사업이라든가 뭐 이제 지금 시작한 도로 사업 같은 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 전에 그 세출 구조 조정해서 추진을 안 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냥 다 긴급 재난 소독으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포천처럼 뭐 40만 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그 계상한 이제 25만 원이 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간에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40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고, 우리 안성시는 이제 30만 원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만 원 지급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재난 예비비를 한 71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죠? 이런 돈이? 재난 재난 예비비하고 이제 그 저희 재난 관리 기금을 이제 재난 예비비요. 예, 재난 예비비가 있고 또 이제 여기 계신 안전종합과에 재난 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용재원 범위에 포함해서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제2의 추경할 때 코로나 관련 추경할 때 그 부분은 그쪽으로다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 제 재난 예비비를 예비비가 이렇게 있는 예비비 가지고 추경을 따로 안 하고 예. 이 비용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세입에서 재난재해 예비비를 71억이 아니고 아까 뭐 이렇게 후보들께서 3,400억 이렇게 추경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원포인트 추경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면 신속하게 코로나에 관련해서 집행할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 공약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때 이 재난 예비비를 71억이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계상을 해놨더라면은 새로운 시장이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당 이제 2020년도 분예산할 때 그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코로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들어오면은 이제 물론 그 예비비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쓰겠지만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그 이제 그 재난에 코로나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고 쓰겠습니다. 이제 다만 그 예비비 가지고 이제 그 지금 기본소득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례 및 추경을 그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는 하지만은 매우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재난 예비비를 더 세입을 늘려서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잡은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고 두 번째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카드 수수료가 빠졌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안성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경기도하고 만약에 연동이 안 되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카드 한 장 만드는데 한 2, 3천 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은 카드 한 장 만드는데 2,00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안성 시민 전체의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카드 수수료가 4억 정도 들어갈 텐데 이 4억은 어디서 그게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예. 이제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카드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3,000원 들 수도 있고 1,000원 들 수 있고 2,000원 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로다가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난 예비비가 됐던 뭐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기도에 연계가 안 돼서 불과해도 카드를 발행을 해도 이 카드 비용을 재난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하고 쓰겠습니다. 의회 보고하고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아니 옆에 의원님이 웃으셔가지고 저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정책기획 담당관님 물론 이제 뭐 재난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 기본 소득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땅그러니 25억 곱하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세입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세출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4월 달에 추경 또 할 겁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된다면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맞는 거고, 또한 이게 얼마나 인력 낭비, 또 시간 낭비, 또 자원 낭비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앞으로 잘 이렇게 미리미리 판단해서 잘 준비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간단한 것 좀 여쭙겠는데 지금 그 기본 재난소득 카드 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거죠? 확정 안 됐습니다. 원래 늦어도 4월 안에는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뭐 이렇게 보도도 일부 있었었는데 그 전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겹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 이외에 여튼 그 자영업자, 중소, 뭐 소상공인 등등등 해서 추가적으로 여튼 그 코로나 추경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각 후보들이 지금 그 공약으로 많이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여튼 예산 편성의 집행권은 지금 집행부한테 있단 말입니다. 편성권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본소득 이외의 코로나 추경에 대한 집행 사업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필요한 예산 편성을 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가 가능해야 이번 원포인트에서 사실 기본소득 플러스 알파 그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선거 끝나고 구체적으로 지금 당선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코로나 추경을 염두하신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소득 외에 코로나 추경에 대해서 네. 그 A 후보 300억, B 후보 400억 그 정도 선에서 해서 저희가 그 중간 정도 350억 정도는 코로나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그 재난 예비비라든가 재난 관리 기금이라든가 또 그 이외 추경을 통해서 그 정도 규모는 일단 그 필수 경비로다가 판단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그 주요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선별적 지원에 대한 정책 사업은 선거가 끝나고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긴급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기본소득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니 그 지역 화폐에 얹어서 저희 거를 포함해갖고 원래는 그 지급 카드를 하나로 일원을 해갖고 그 최대한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에서 지금 오늘의 원포인트 그 임시회를 예, 진행을 그렇습니다. 하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전년도 일의 추경이 한 919억 정도 됐고 전전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죠. 3월에 일회 추경이 좀 일찍 열렸었는데 그때도 그 일회 추경이 911억, 2회 추경이 10월에 열려서 그것도 849억, 뭐 규모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전년도에 교부세의 내시 지점이 그 이전보다는 이제 그 훨씬 앞당겨져서 본 예산에 여튼 이제 교부세 부분이 대부분 포함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전체 그러한 세액 구조의 그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올해 1회 추경은 사실상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것을 전망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주요 사업들 도시계획 도로나 네. 농어촌 도로나 그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도 본 예산 또 이제 2019년도에 그 토지 보상비 뭐 공사비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지금 이제 그 보상이 끝나고 바로 공사할 부분이면 공사비라든가 이제 설계가 끝나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될 부분을 일일이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코로나 추경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300억에서 400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래서 네. 조금 약간 이제 이해 추경에는 좀 그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